네, 주간 전략으로 다음 주장 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들어서 투자 예탁금이 58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은 이렇게 우호적인데 사실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뭐 AI 반도체가 잘 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워낙 이제 주도주가 부재하고 순환매가 빠르고 이 박자를 타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손이 쉽게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과연 다음 주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다음 주의 포인트는 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다음 주 말씀드리기 전에 증시 자금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포모 현상이라고 아시잖아요. 마음이 이제 그렇죠. 이게 주가 계속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니까 증시 자금으로 이제 넣어놨지만 손은 쉽게 안 나가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기술주 위주의 버블 논란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 상이나 아니면은 통화 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지금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버블 이런 조정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트렌드를 이번 주와 비슷하게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외국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환율 자체가 과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1,300원대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원화는 좀 약세인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2,680포인트까지 왔는데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매수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선행 12개월 PER로 봤을 때 10.9배, 11배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은 그러니까 과거 10년 평균이 10배라는 걸 봤을 때 과거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네. 근데 막 이게 과도하게 코로나 시점 때처럼 막 14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고점, 버블 이런 건 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월 달에 저 PBR 중심으로 워낙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보니까 외국인 그 지분율이 역사적 고점에서 더 들어오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연구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든지 밸류 레벨을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여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과연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주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계속 그 훈풍을 같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가 과연 상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반도체가 중심이라는 거에는 이견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 국내에는 이 AI 반도체로 파생된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서 사실 내가 무엇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어수선하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일각에서는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일정 종목, 업종 이런 거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미국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엔비디아가 처음에는 사실 M7 주식들이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엔비디아 중심으로만 반도체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런 AI의 발전 속도가 대비해서 금융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개선세가 생각보다 그래도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ER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그 분자가 주가고 분모가 이제 EPS인데 EPS가 그 P가 증가하는 만큼 빠르게 이게 개선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버블을 논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 점차적으로 조금 다른 업종으로 이제 온기가 퍼져갈 수는 있겠죠. 지금은 HBM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뭐 다음에는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씩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데 따른 버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빠르게 또 실적으로도 그 성장으로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고점보다는 여전히 빠진다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자라는 AI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에 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와 더불어서 최근에 한 축으로
바이오도 또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또 가져가는 섹터다 보니 바이오주들도 한켠에서 조금 더 움찔움찔을 넘어서 고개를 더 들 수 있을까요? 저희 바이오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네.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 같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그런 업종 중 그렇죠. 하나이죠. 과거 22년, 23년 보면은 바이오 업종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그때 상황을 잠시 보자면은 금리가 높았던 것도 물론 있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미국 이런 쪽에서 뭐 M&A 바이오 관련된 M&A 건수 아니면 VC 투자액 같은 게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 기술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 기업에 대한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투자를 하든지 그렇죠. 이런 투자가 나오면서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이렇게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도 뭐 M&A 투자라든지 VC 투자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바이오 업종에도 좀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이오 업종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알테오제, 레고캠바이오, 뭐 기술 수출하면 뭐 종근당, 뭐그 전에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린 전반적인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밤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이제 파월 의장의 비둘기 파적이었다라는 해석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이 분위기를 깨지 않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고용 지표만 보시자면은 비농업 고용, 신규 고용 한 20만 명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네. 전월치가 한 35만 명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20만 명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전월치보다 낮아지는 거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경제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자는 건 금리 인하하기에 인하하기에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네.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오늘의 그런 도비시한 트렌드 자체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딱 결국 시장이 원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고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우려는 없고요. 다음 주에 있는 CPI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컨센서스 자체를 봐도라도 지금 코어 CPI YOY 기준으로 컨센서스 3.7%거든요. 네. 전월치가 3.9였다는 점을 봤을 때 트렌드 자체는 그러면 결국은 내려가는 거다라는 점에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좀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과는 좀 분위기는 다른다는 거죠? 그렇죠. 1월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CPI YOY가 쇼크가 네. 났었죠. 그렇죠. 원래는 3.7을 예상했는데 3.9가 나왔고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다시 되돌림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FOMC 회의까지는 일단 스트레이트로 갑니까? 네,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네. 연준 위원들이 지금 발언은 이제는 못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지표들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용 지표 오늘 밤에도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네. 보이고 CPI도 결국은 트렌드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주식에는. 네. 그래서 어. 주가는 하락하면은 조금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우호적인 분위기의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사고 싶었던 주도 성격에 있는 종목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뭐 앞서서 또 저희가 짧게 듣긴 했습니다만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관점 포인트를 두고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반도체 IT 업종이겠습니다. IT는 뭐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도 이번에 2월달 수출액도 굉장히 많이 증가세를 보여서 실적도 뒷받침되고 디램 가격 자체도 올라오고 있어서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AI 모멘텀이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굉장히 우호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저 PBR 수혜주 업종인데요. 이미 2월 말에 발표가 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3월 달에도 저 PBR 관련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가 좀 뭔가 추가적인 발언 아니면은 뭐 계획 안 같은 거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업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보니까 좋게 보고 있는 환경입니다. 우주 항공이 있네요.
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방산과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방산 때문에 저희가 네네. 작성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일부 의혹이 있죠. 트럼프가 되면서 방위 분담금이 증가하면은 사실 방산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토를 탈퇴하겠다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국가별로 자기 자신은 네.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트렌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기를 좀 더 수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네.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우리가 또 3월장 주목해야 될 섹터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